이번 시간에는 아웃풋 스트림 버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스트림 버퍼를 컵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을 감싸고 있는 객체가 있는데 이제 스트림 객체예요. 그리고 컵이 최종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IO가 있습니다. IO는 좀 더 큰 컵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외부에서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 쓰는 작업을 물 붓는 작업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 어느 순간 가득 차 있다가 다음 물을 딱 넣는 순간 넘치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넘치는 상황이 딱 되면 오버플로우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 하는 함수의 역할은 기존에 있는 컵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 옮기고요. 마지막에 넣으려고 했던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여기다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쫙 비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버퍼가 이 정도 찼어요. 찼는데 이 찬 내용 더 이상 채울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을 버퍼로 옮겨라. IO 버퍼로 옮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 C라는 문자 대신에 이제 EOF라는 문자를 전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내용만 쭉 채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데이터가 EOF면 그냥 끝냅니다. 더 이상 채우지 않고 딱 끝내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비우게 돼요. 그래서 EOF라는 함수가 overflow라는 이 함수에 전달이 되어지면 있는 것만 옮겨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세 개의 포인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퍼를. 이 컵의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을 P베이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물이 차 있어요. 차 있는데 다음에 물이 들어오는 위치를 P피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X넥스트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음에 들어올 위치를 지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물이 들어올 위치를 P피트리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 경계선을 딱 터치하는 순간 가득 차는 거예요. 여기다가 터치하는 순간 가득 차는 그 위치를 EP 피트리아라고 합니다. 실은 이게 포함 관계로 보게 되면 버퍼에서는 이게 한 칸 더 떨어진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타는 순간 넘치는 겁니다. 컵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터치하는 순간 이미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컵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뭐라 부르냐면 패딩 스퀘언스라고 부릅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패딩 스퀘언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컵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뭐라 부르냐면 이쪽 컵이죠. IO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consumed sequence에서 최종적으로 소비가 된 목적지에 도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된 스퀘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컵의 경계선하고 넘치는 그 사이에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그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right 포지션이 있을 수 있는 right position is available 이쪽에 포인트를 잡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뭔가를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버퍼에 있는 함수들이에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함수는 컵이 있을 때 스트림 버퍼가 있죠. 스트림 버퍼가 있고 IO 버퍼가 있을 때 여기다가 물을 채우는 즉 여기다 데이터를 넣는 작업을 하는 함수를 두 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S로 시작하는 경우는 스트림 버퍼에서 제공하는 거고 여기서 S를 빼게 되면 스트링 객체에서 제공하는 함수 이름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 push는 뭐냐면 요 문자를 여기다가 넣으라는 뜻이에요. C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 문구를 여기다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득 차여 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다음 위치에 쓰고 우리가 P피트리아는 다음 문자가 올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쓰고 P피트리아를 하나 더 위로 올립니다. 여기 컵 위쪽으로 올려요.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컵 아래로 내려오고 플러스를 하게 되면 컵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달된 문자에 대한 메타 문자를 리턴하는 식으로 일단 구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넣으려고 하게 되면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득 상태에서 이 문자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문자를 일단 옮깁니다. 그대로 컵에 있던 물을 그대로 옮기고 그 다음 마지막 전달된 문자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버플로우의 이 C에 대한 메타 문자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 인자에 대해서는 추가를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pus n이 붙어서 많은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S라는 포인터에서 n개를 밀어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바로 구현되어 있지는 않고 앞에 x가 붙은 함수를 호출해서 넣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컵이 있는데 여기에 뭐 어떤 상인지 모르지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n개만큼을. 그러다 보는 순간 딱 가득 차는 순간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또 Z라는 문자를 딱 넣을 수가 있겠죠.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Z가 들어오면 이때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잖아요. 실제 넘칠 때.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딱 여기다 옮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Z도 여기다 옮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한 바퀴 돕니다. 계속 n개를 할 때까지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가득 차면 오버플로우가 호출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채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라는 요 함수에서 EOF를 오버플로우가 자기 일을 못하면 EOF를 반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IO 디바이스가 가득 차서 더 이상 파일을 쓸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EOF를 반환하게 되면 중간에 멈춰가 나갑니다. n개까지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오버플로우에서 EOF를 반환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 구현된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컵에 여기서 뽑아서 처리된 바이트 수를 리턴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이 되냐면 일부는 여기에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여기에 가득 차겠죠. 왜냐하면 넘칠 때만 옮겨지니까 일부는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개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부분이 뭐냐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경우거든요. 이 pptr이하고 이 pptr이 이 경우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옮기는 겁니다. 넘쳤기 때문에 옮겨요. 근데 그 리턴 값이 EOF이면 나갑니다. 파일문을 여기 있는 브레이크를 나가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하나가 더 옮겨졌기 때문에 옮긴 개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버퍼에 쓸 위치도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종적으로 옮긴 n이죠. n의 개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n하고 그 다음에 여유 공간, 이 버퍼 여유 공간에서 작은 사이즈만큼을 계속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pptr에 옮기고 m카피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S에서. 그 다음에 메모리 위치를 또 옮깁니다. 이렇게 pptr를 차근차근 올리면서 카운팅하고 뭐 개수 빼고 버퍼 이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차근차근 복사해서 옮겨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런 프로텍트 함수로 되어져 있는데 이 프로텍트 함수는 결국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PBS는 아까 말한 컵의 바닥면, 그다음 pptr은 다음에 들어갈 위치, and pptr은 마지막을 컵에 넘치기 바로 그 높이, 가장 위의 상단 높이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sep이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여기 pbase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d가 여기 있는 값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여기 있는 이 베이스가 그대로 begin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게 쓸 때는 컵이 빈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pbase하고 그 다음에 pp3하는 같은 점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 인정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pbump는 여기 pptrial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에서는 처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일단 전달된 값이 요 C가 있는데 이 C라는 값이 EOF가 아니면 EOF인 경우는 그냥 패딩 시퀀스를 여긴 요 부분 컵의 바닥면하고 그 높이까지 있는 그 마지막에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를 쭉 해서 보내버립니다. 패딩 시퀀스를 보내는 거고, 그다음 이쪽은 패딩 시퀀스가 기존 거에다가 마지막 전달된 C까지를 패딩 시퀀스로 했을 때에 여기는 이 패딩 데이터를 컨슘 데이터로 보내는 겁니다. 즉 IO 디바이스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전달된 문자, 여기서는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C가 되겠네요. C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not EOF가 아닌 문자로 전달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EOF로 전달되는 경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그 EOF를 반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언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개의 포인터가 여기는 아웃풋에 있는 3개의 포인터가 모두 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널이 되는 상황은 뭐냐면 컵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다 P베이스하고 PP3하고 EP3 다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항상 어떤 경우냐면 어떤 데이터든지 넣으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버퍼를 내부에 자체 버퍼를 두지 않고 항상 어디로 보내냐면 최종적인 IO 디바이스 쪽으로 넘길 때 이 경우를 구현할 때는 모두 널을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관련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스트림 버퍼의 사이즈를 4로 고정을 한 겁니다. 4로 고정을 해서 4 이상의 데이터가 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벡터를 내부에 버퍼로 만들어서 사이즈를 4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포인터를 지정해 주는데 이 베이스하고 맨 상단을 이렇게 세피를 통해서 설정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5번째 데이터 올 때 이제 오버플로우가 호출되면서 그 마지막 문자 여기 전달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존의 컵에 있던 데이터를 쭉 일단 옮깁니다. Cout으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out에다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쭉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온 데이터가 EOF가 아니면 그 마지막 문자도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컵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컵을 비우는 작업은 이런 식으로 다시 버퍼를 처음에 상상자에서 하는 방법으로 버퍼를 그대로 설정을 해주고 리턴 값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로 not of EOF로 해서 EOF가 아닌 값을 리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하면 됩니다. 실제 코딩 내용을 보게 되면 스트림 버프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관련된 템플릿 인자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t 언더바 타입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choice에 있는 int 타입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템플릿 클래스가 그 베이스 클래스로 있는 경우는 이 이름이 있을 때 그 템플릿 클래스 내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this라는 구문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는 여기는 템플릿 안에서 찾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그 직시하지 않고 그 여기 있는 템플릿 결정된 시점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존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A, B, C, D에서 2 하는 순간 넘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하는 순간 또 넘칠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2번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모두 널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set p를 모두 널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항상 뭐가 발생하냐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돼요. 역시 int 언더바 타입으로 해서 이쪽 처리를 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입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디스란 이유는 여기는 세피가 여기 있는 템플릿 클래스 내에서 사용되는 이름 찾기 위해서 디스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처리를 하게 되고 EOF가 아니면 컨솔 창으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된 코딩을 보게 되면 ABCD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만들고 오스트림에다가 버퍼를 전달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오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내가 만든 이 버퍼로 전달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했으니까 여기 ABCD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무조건 오버플로우가 항상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이렇게 매번 발생하는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